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평택에 살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용인, 그리고 안성, 그 다음에 화성, 이런 순서대로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올렸는데, 제가 컴퓨터라든지 정보를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가면서 현장에서 찾아낸 정보들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재미난 일들도 많고 또 위험한 일들도 많고 다양한 사례들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땅들을 사가지고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알면서도 그렇게 샀는지 지분으로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형태의 땅을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땅 초보자들을 위한 이 땅만큼은 절대 사지 마라 라고 하는 땅들이 있어요. 토지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땅 투자라든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지, 철탑에 있는 땅이나 나무로 채워진 땅, 공용산지, 맹지, 인삼밭, 지붕거래, 혐오시설, 바닷가와 가까운 땅, 비오톱 등급, 개발제한구역, 경사가 심한 땅,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에 있는 땅, 이런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빠른 시간으로 한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지, 철탑이죠. 철탑.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그 아래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고압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정말로 크다란, 정말로 이런 큰 철탑 같은 거 바로 아래,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겠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건 사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선화지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전에서 어떤 그 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전기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때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탑 아래 땅은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무로 굉장히 많이 채워진 땅들이 있어요. 임야 같으면 나무가 당연히 많이 채워져 있겠죠. 근데 임야 같은 경우도 사게 되면 소나무가 너무 빽빽하고 좋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고 이러면 개발이 안 됩니다. 소나무는 벌목허가가 잘 안 납니다. 150% 이상이 돼버리면은 인목도가 못 베게 되어 있고 지방 조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소나무가 빽빽하게 되어 있고 이러면은 여기 보면 인목벌채라고 되어 있죠.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안에서 인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인목도가 낮더라도 베어내면 이동이 안 됩니다. 소나무에 있는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까봐 병균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베서 그 자리에서 다 장비로 다 갈아야 됩니다. 갈아가지고서 그 길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특히 소나무 같은 이런 땅들은 가급적 위험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공익용 산지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산지를 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나눌 수 있고요. 이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이 공익용 산지를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익용 산지가 뭐냐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여러가지 관광단지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뭐 이런 그런 형태의 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지와 같은 그런 땅이 공익용 산지다라고 보면 되고,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양한 농가 주택이나 임업용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는 연수원 같은 거, 관광농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계획관리 임야나 계획관리 보전관리 임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공익용 산지라고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맹지라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요.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합니다.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가 맹지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가 사방으로 다 있다 하더라도 AC, BC, C, D 같은 땅들은 다 도로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맹지,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나 논이나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곳에 농사는 질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맹지를 어떻게만 탈출시킬 수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 도로에서 AC 땅을 이만큼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로 만들면 이 도로를 타고서 맹지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러면 맹지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맹지를 절대 사면은 투자용으로 사더라도 맹지를 사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인삼밭. 우리가 보통 보면 인삼밭이라고 있는데요. 이 인삼밭을 보면은 땅을 샀어도 그 위에 인삼은 내 것이 아니다. 인삼밭 주인에게 지상권이 생겨서 마음대로 철거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땅을 이 밭을 샀다 하더라도 임야를 샀다 하더라도 내 토지 위에 인삼을 재배하는 것들은 내 땅에 인삼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은 인삼 주인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하지 못해요. 지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6년근 홍삼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을 한번 하면 최하 6년, 10년 되기 때문에 이 지상권이 생겨갖고 함부로 내가 팔거나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고려해서 사셔야 된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삼밭을 사셔도 좋습니다. 다음은요, 지분거래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보면 지분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매입한 후 재산 행사도 지분만큼 간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지분거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한번 캡처 놓은 건데 이렇게 본인이 산 것들이 지분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떠한 땅이 있으면 내 혼자 사게 되면 내가 단독 필지로서 등기를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데 10명이 샀다 그러면 10명이 지분거래로 한 필지에 10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내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고 싶더라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의 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평택시 견산리에 있는 건데 농림지역이에요. 이 농림지역의 지분을 거래했다는 것은 원래 농림지역의 땅 같으면 절대 농지라 그러죠. 그런 것 같으면 600평 단위로밖에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쪼개지지 않는 땅에다가 이렇게 지분 거래를 많이 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제때 팔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분 거래는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세 사람,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친인척이나 아주 잘 아는 지인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못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두세 명, 세네 명씩 모여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대규모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지분을 사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토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서울에서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하고 있죠. 몰라서 사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혐오시설 있죠. 주변에 보면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다든지 축사가 바짝 붙어 있다든지 이런 땅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땅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 옆에 좋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란 거죠. 쓰레기 시설, 축사, 묘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가와 가까운 땅. 보통 보면 바닷가와 가까우면 좋은 거 아니냐, 조망권이 있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태풍이나 자연재해 시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닷가와 정말 가까워요. 요렇게. 그런데 이런 데다가 건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왔을 때 아니면 파도로 인해서 소금물로 인한 치매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해풍의 피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변가가 보일 수 있는 도로 건너서
도로가 건너서 바닷가 조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땅 같으면 좀 괜찮습니다. 한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바닷가와 가까이 있는 땅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비오톱 등급, 특정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뤄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 서식지입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개구리라든지 올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에서 살고 있는 토끼나 그런 동물들이 있겠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토지이용 계획원에 보면 비오톱 등급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등급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서 평가 등급이 나눠지는데 어쨌든 토지이용 계획을 뗐을 때 비오톱 등급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면 아예 사지를 않는 게 맞습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보다도 더 못한 곳이 비오톱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린벨트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신축, 정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현재 그린벨트다라고 하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땅들도 사면은 안 됩니다. 자, 경사가 심한 땅. 보통 뭐 경사가 심하다면 임야겠죠. 보통 임야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야를 사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선수들, 토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임야를 사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보통 25도까지 최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방마다 15도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내가 땅을 하나 샀더라도 경사도가 심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뭐 20% 30%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다 경사가 심해가지고서 아예 못 쓰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임야를 특히나 살 때는 경사도를 꼭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IC나 철도역이 생기면은 IC역이나 철도역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IC하고 JC가 뭐냐면 IC는 인터체인지의 약자입니다. 나들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출입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JC는 정션이라고 해서 갈림목,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JC는 IC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는데 빠져나와서 각종 지방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분기점, 갈림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또 타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데 땅이 있었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체인지나 분기점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IC가 나오더라도 IC에서 바로 좀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역이나 고속도로 IC가 가깝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를 한다면, 땅을 좀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토지이용 계획을 꼭 잘 보셔야 돼요. 토지이용 계획을 모르고서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좀 보는 방법을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돼 있죠. 이걸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포털에다 쳐보면 토지 이용 계획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주소 그냥 치면 됩니다. 무선시, 무선구, 읍면동, 번지까지 딱 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제가 쳐봤습니다. 671번지 하면은 쭉 나옵니다. 이 안에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쓰여 있어요. 대지냐, 주소 돼 있죠. 대지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제곱미터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125만 9천원 이렇게 딱 쓰여 있고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어떤 지역이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 2충 2주구라고 되어 있고요. 도로는 얼마쯤이냐, 중로 인류 20m에서 25m까지 접합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들을 꼭 유념해서 이것을 잘 보는 방법들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 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을 꼭 확인해 보시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가지 이런 땅은 사면 안 된다라는 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가지 유형의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겪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땅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땅들을 사가지고서 5년 10년 동안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5년 10년 갖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땅값이 오를 수가 없는 땅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팔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놔도 안 나갑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땅들은 투자용으로 사셨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옮겨 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토지를 사보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초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땅들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